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2년여 만에 해제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우리 일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와이는 YTN이 전한 거리두기 해제 보도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YTN 뉴스가 시청자에게 닿기까지 기술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에필로그 Y에서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부족함 없는 방송을 위한 그날까지 시청자 의견에 YTN이 응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데스크 호준석입니다. 오래간만에 맞이하는 마스크 없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지역 관광, 명소들, 또 요양병원, 여러 시설에서 이제는 가족 단위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화목한 모습 오래 가려면은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이 우선이겠습니다. 장소마다 방역 수칙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키시면서 건강하고 소중한 5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리뷰 Y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영희 시청자 평가원께서 꼽아주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발표 후 사회 분위기가 바뀌는 중인데요. 2년 1개월 만입니다. 해제가 적용된 4월 18일부터 YTN도 그와 관련된 내용을 꾸준히 보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YTN의 보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18일 해제된 사회적 거리두기. 저희가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는 다음번에 살펴보겠고요. 오늘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대한 저희 YTN의 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TN의 관련 아이템을 살펴보니 그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었는데요. 거리두기 해제에 대한 사회적 기대,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사회적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방역과의 관계였습니다. 먼저 방역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였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주말인 23일의 기사, 신규 환자 사흘 연속 10만 명 아래 방역 해제 보완책은 이라는 기사에서는 거리두기 해제와 그리고 방역과의 관계를 의료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대담 형식으로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지금 현재의 객관적인 상황을 잘 전달하고 있었는데요. 정보적인 내용을 그래픽으로도 구성해서 시각적 전달력을 높였고요. 그리고 확진자 격리에 대한 신중론도 잘 전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도 전문 채널로서의 장점을 충분히 살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19로 쌓인 답답함과 피로감을 이제 곧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보도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실내 물놀이 시설 북적, 그동안 쌓인 답답함 풀어요라든지 또 다시 돌아온 팝콘, 극장가도 일상 회복 기대, 대형마트 시식, 백화점 시향, 화장품 견본 사용 재개 리포트를 봤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실외 수영장이 개장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날씨가 더워지는 요즘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합니다. 또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시식, 시음 행사도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시식이 재개된 대형마트의 취재기자가 직접 나가서 시음을 해보는 장면을 보고 나니까 훨씬 실감이 났습니다. 네, 영화제, 연등 행사 같은 공식 행사가 재개되었고요. 그리고 스터디 카페 학생들이 좀 많이 붐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면 수업 같은 것들, 학생들의 MT 이런 거에 대한 기사들이 좀 많았었고요. 가족의 주말 나들이, 그리고 회식, 그리고 음주 운전의 문제, 경찰들의 단속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 일상으로의 복귀 상황 이것에 대한 뉴스를 좀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반가운 소식들이 좀 더 많기는 했습니다. 네, 아마 그 가운데 해외여행에 갈증을 느끼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대부분 나라에서 입국 제한 조치가 완화되거나 폐지되면서 해외여행 계획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북쪽 해외여행 시 꼭 챙겨야 할 것은 보도를 보니까 이 인천공항 이용객이 13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정도 증가했다고 알려졌는데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외여행 중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에 대비해서 여행자 보험도 들 수 있다고 했는데요. 치료비와 입원 비용은 보상이 되지만 코로나 격리를 하며 발생한 숙박비와 식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니까요. 이런 점은 특별히 알아두면 좋을 정보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특히 한시적인 조치이긴 하지만 접촉 면회가 허용된 요양시설에 관한 보도가 특히 마음에 크게 남았습니다. 4월 30일 보도된 요양병원 시설 접촉 면회 3주 동안 허용. 두 손 꼭 잡고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2년 이상 동안이나 가족과 거리를 둬야 했던 그런 국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면회 시에 유의 상황도 꼼꼼하게 전달하여서 이 뉴스는 시청자에게 잘 전달된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뉴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참 저희 YTN 뉴스 꼼꼼하게 봐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고요. 저도 지금 들으면서 처음 알게 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YTN에 이제 제작물 만드는 PD들이 있는데 PD들이 공들인 제작물들도 눈여겨보셨다고 하는데 먼저 김 박사님. 네, 맞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고통을 감내하면서 버텨온 이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일 텐데요. 지난 4월 26일 방송되었던 이제 함께 웃어요. 의료진 자영업자가 본 코로나 2년. 이 보도는 의료진과 자영업자 한 분씩을 모셔서 각자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막연하게 누구나 힘들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해준 보도였는데요. 이 영상 마무리에 나오지만 출연하신 두 분이 서로를 위로하고 앞으로를 응원하시거든요. 힘겹게 버틴 지난 2년 동안 묵묵히 자기 자리를 잘 지켜준 많은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 보도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28일 방송되었던 내용인데요. 버텨줘서 고마워요. 다시 찾은 동네 목욕탕 보도도 인상 깊은 보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2020년에 105곳, 또 2021년에 108곳의 서울 목욕탕이 폐업을 했습니다. 이 목욕탕 한 곳은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을 올해까지 받을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목욕탕 사우나 사장님들이 손해를 봐가면서도 단골 손님이 찾아줄 것을 기대하고 버텨냈다고 하니까 좀 더 고마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뉴스를 유심히 보았는데요. 2년 이상 고통을 받아온 그런 시청자들에게 함께 잘 견뎌내었다는 그런 위로감과 안도감을 준 그런 좋은 뉴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이 뉴스는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고 혹은 특정 계층이나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특정 대상을 선택해 반복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평범한 이웃에 사는 인물을 소개해 주어서 감동과 또 흥미가 더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인터넷에서 저희 홈페이지 유튜브에서 또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과연 지금 해제하는 것이 맞느냐 의무화를 좀 더 신중해야 되느냐 시민들의 의견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YTN도 이 부분 보도했는데요. 먼저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 25일 뉴이저에 마스크 벗어야 할까 당신의 생각은을 보면 이 마스크 실외 착용 해제와 관련해서 제작진이 만난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팽팽합니다. 제작진은 3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을 직접 만났다고 하는데요. 스티커 투표로 의견을 물었습니다. 서울 도심 광화문에선 직장인들에게 그리고 고령층이 많이 모이는 종로, 종묘공원 또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신촌대학가에서 이 마스크 해제 결정에 대한 시민의 생각을 직접 담았는데요. 먼저 이 보도는 형식 면에서 좀 신선했습니다. 스티커 투표를 이용해서 시민의 뉴스 참여를 이끌어냈거든요. 그리고 내용 면에서 나이와 상황에 따라서 이 마스크 해제 결정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서 흥미로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의무화가 조금씩 풀리고 있는 요즘 시민들도 섣부른 결정이 아닌 신중한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요. 가족과 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이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는 분위기도 확인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보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조금 다르게 생각한 면이 있는데요. 해당 보도가 뉴스 아이템으로서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의사결정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단순히 인용하는 것과 그리고 그 여론조사 과정 자체를 뉴스화해서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은 사회적 영향력 면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가 비중 있게 보도되어서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것은 조금 지양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오히려 의사결정 후에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응하고 어느 정도 반응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분이 좀 다른 시각에서 보셨는데 지금 YTN의 김선중 해설위원 실장 나와 계신데요. 네. 뭐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두 분 지적 모두 공감합니다. 사실 시청자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는 형식 매우 중요합니다. 언론들이 단순히 전문가 집단이나 관료들이 만들어낸 일방적인 여론을 무비판적으로 단순 전달하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들의 다양한 견해를 들어보는 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지나치게 뉴스에 연성화되는 것 마찬가지로 문제겠죠.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방법을 도입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이게 전체 여론을 대변한다기보다는 거리에서 만난 다양한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본다는 차원이라는 점을 좀 더 강조한다면 여러 우려나 오해도 조금은 불식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제작진들도 이런 점을 더 고민해서 새로운 형식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과 함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함께 제시해 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다고 해서 코로나가 끝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계속 지켜야 되고 또 경각심 가져야 될 부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YTN의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이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서 술집을 찾는 손님이 늘고 있고요. 또 취객 사이 다툼도 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YTN도 그 거리두기 해제 후 첫 불금, 음주 단속 줄줄이 적발, 또 일상 회복 되자마자 경찰 신고도 급증, 하루 1,500건 넘게 늘어라는 보도를 통해서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시민들의 주의도 느슨해진 것이 사실인데요. 규제가 풀리면 아무래도 사건,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춤했던 범죄적인 행위가 늘어나지는 않을까 그에 대해서 고민하는, 걱정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이 그러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음주 상황에서 다툼이 벌어져서 경찰이 출동하는 것을 벌써 2번 이상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 간 교류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 성급한 일상 회복이 불러올 부작용을 염려하는 분위기도 있는 만큼 당분간은 경각심을 잃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감염병 2급으로 하향, 팝콘 먹으며 영화 관람 가능 보도를 보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내려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으며 관람할 수 있고 또 동구장에서 치킨과 맥주도 즐길 수 있습니다. 감염병 2급은 격리 의무는 사라지지만 치료비를 개인이 지불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제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이전보다 커졌다라는 점이 이전과 좀 달라진 점인데요. 이 부분을 비교해서 알려주니까 좀 유익한 보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중요한 지적들이고요. YTN에서도 이런 부분 또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렇죠. YTN뿐만 아니라 전체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된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팬데믹 이후의 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요. 섣부른 기대감만 던진다든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단순히 중계 보도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을 다시 짚어보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방안까지 언론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특히 우리 언론들이 보인 행태들, 이른바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방역을 방해하고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비과학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일삼았던 보도들은 언론 스스로도 반성하고 방역 보도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명심해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것들 평가원님부터 한 줄로 요약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네,
YTN의 뉴스 시민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YTN은 시민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의사항들을 잘 전달해 왔습니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시민들이 코로나 이전과는 달라진 그런 새로운 환경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YTN이 주변의 어려움을 잘 살피면서 그리고 또한 신중하게 보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번엔 김수정 박사님의 한 줄 평입니다. 네,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위한 변화와 적응 이야기할 때 코로나19 유행 감소세라고 해도 안심할 수는 없죠. 이 성급한 기대감을 앞세우지 말고 차분하게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바이러스를 대비할 방역과 의료를 점검하고 영업시간과 모임인원 제한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상인, 자영업자에게 위로와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YTN은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위한 우리 사회의 변화와 적응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들 잘 경청해서 더 좋은 YTN 뉴스 만드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는 볼 수 없는 뉴스 제작의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에필로그 Y 시간입니다. 오늘은 YTN 방송이 TV 화면으로 송출되기까지 밤낮 없이 현장을 지키는 기술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문 엔지니어들이 근무하는 모습 생소하시죠? 지금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라이브 시작합니다. 지금 이 방송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송출되기까지 화면엔 보이지 않는 숨은 고수들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오직 에필로그 Y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YTN 기술국 사람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요? 매끄럽고 문제없는 방송을 위한 점검. 이 프로다운 모습이 느껴지네요. 기술국은 YTN의 어떤 존재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YTN 기술국은 사람으로 치면 혈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에필로그 Y 시간, 기술국 정민혁 엔지니어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화면에서 보기 힘든 분을 좀 모셔봤습니다. 오늘 출연을 하신다고 하니까 혹시 네. 선후배들의 뭐 어떤 이렇게 격려 이런 거 없었나요? 반응이 네. 궁금해요. 반응이 생각보다 뜨거웠고요. 정말요? 이제 출연이 많지 않은 국의 일원이다 보니까 선배님들도 관심을 되게 많이 가져주셨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잘 하고 와라라고 응원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아니 어쩐지 오늘 녹화하기 전에 기술국 선배들께서 4-5분이 오셔가지고 다른 때보다 조명 이렇게 설치를 많이 해주셨어요. 진짜 사랑받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부담됩니다. 네, 잘해야죠. 예쁨도 받고 근데 회사에서 일도 정말 잘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기술국 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YTN의 모든 방송 기술을 관리하는 국인데요. 총 8개 부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술관리부, IT 시스템팀, 제작기술부, 뉴스기술 1, 2부, 송출기술부, 중계부, 기술연구소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각각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소개도 해주세요. 제가 속해 있는 기술관리부는 사내 방송 시스템 장비나 뭐 인프라를 모두 관장을 하고 있고요. IT 시스템팀은 이제 보도정보 시스템과 전산 장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제작기술부는 이렇게 저희가 하는 녹화를 관리하고 있고요. 뉴스기술 1, 2부는 저희 생방송 뉴스 부조에서 편업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송출기술부는 저희가 만든 이 프로그램을 시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송출을 담당하고, 중계부는 저희가 사건 사고 현장에 직접 중계차를 가지고 가서 날씨나 사건 사고 현장에서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술연구소는 차세대 방송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뒤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기술국 이제 선후배들이. 앞서 이제 기술국을 YTN의 혈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제 사내에 많은 구조정실도 있고 네. 스튜디오도 있고 이제 외부에 이제 현장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 모든 이제 콘텐츠들 그리고 신호들이 전부 다 사내에서 시청자들에게 갈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봤을 때 이렇게 혈관이 뭐 심장, 뇌, 뭐 다리 다 가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연결해 준다. 뭐 이런 의미인 거네요. 아, 네. 잘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네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도. 근데 저희 YTN이 24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계속 뉴스가 방송이 되잖아요. 약간 다른 방송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현재 생방송 진행을 1스튜디오하고 2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편성이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는 경향이 커요. 그래서 1스튜디오에 있는 방송 장비가 좀 이상이 있었을 때 점검을 하려면 2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시간 내에 끝내야 된다는 그런 약간 부담감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불 요새 좀 많은 맞아요. 이슈가 있잖아요. 네. 산불 현장을 계속 중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이제 산림청장이 나와서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방송을 끊어가기는 시청자분들이 불편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송 스튜디오에서 쭉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스튜디오에서도 항상 이제 그걸 이어받아서 할 준비를 해야 되니까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하는 편입니다. 작은 변화에도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술국이 사실 방송을 하다가 뭐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한눈 팔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마련이에요. 혹시 그런 아찔한 적이 있었나요? 뭐. 아찔한 적은 많고요. 네. 저희가 특히 자주 사용하는 게 이제 목포 고화도 전망대에 위치한 전경 카메라예요. 네. 저희가 이제 목포 그 대교를 이렇게 쭉 보는 멋진 샷이 있는데 네. 그 카메라에 유독 뭐 날파리나 거미들이 좀 끼는 경향이 있어요. 네. 방송 뭐 한 3분 남았고 5분 남았는데 그 전경 카메라를 못 쓰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한 번씩. 그러면은 저희가 급하게 이제 저희가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 네, 머니까요. 네, 1층에 카페가 있거든요. 네. 그 카페 사장님께 전화를 드려요. 저희가 항상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그 저희는 왜 특파원이라든지 이런 연결도 사실 많잖아요. 전화도 많고. 이런 것들도 가끔씩 조금 연결이 안 된다든지 이런 사고도 있지 않나요? 아, 네네. 저희가 기술국 내에서 약간 금지어가 같은 게 있어요. 뭐죠? 이런 거. 아, 하는 순간 후배들과 이제 같이 일하는 스텝 선배들은 다 이제 긴장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저희도 그래요. 안에서 저희도 이렇게 콜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안에서 하면은 같이 이렇게 고개가 들어지고 허리가 펴지는 게 있어요. 기술국 일을 좀 따져봤을 때 모든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예상치 못한 순간도 많잖아요. 뭐 기억에 남는 때가 있으신가요? 입사한 지 1년 만에 코로나19가 너무 확산이 됐었어요. 그래서 20년도 초반에는 이제 사내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네. 건물 사옥 폐쇄가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저희 YTN은 24시간 생방송을 해야 되는데 사옥이 폐쇄되고 이제 직원들이 나가면 방송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기술국에서 대비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저희가 1층 미디어홀에 새로 간이로 이제 방송 시스템을 구축을 했었어요. 이제 이쪽은 편집부, 이쪽은 부조, 이쪽은 주조, 뭐 이렇게 네. 다 시스템을 다 꾸려놨는데 그래도 다행히 사용을 하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올해 혹시 이제 근무하신 지 그럼 얼마나 되셨어요? 몇 년 차신지? 저는 19년도 1월 입사여서 이제 4년 차입니다. 그럼 약간 배워나가고 또 경험을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나요? 좀 아쉬운 거는 네. 이제 저희 부조종실의 장비 중에 이제 비디오 스위처라는 장비가 있어요.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 이제 화면 전환하는 그런 중요한 장비거든요. 작년에 그 장비를 신형으로 교체를 했어요. 굉장히 큰 작업이었는데 저희가 신형 장비가 들어오면은 현재 시스템에 잘 맞나 확인하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과연 이 장비를 도입했을 때 사고가 날지 않을까라고 해서 계속 스트레스도 줘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하는데 제가 그 작업에 많이 참여를 못했어요. 제가 부상을 입어서 병가를 한 달 다녔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작업들은 좀 자주 오는 게 아닌가 봐요. 한번 네, 그렇죠. 구입하는 게 좀 오래 걸리죠?
보통 8년에서 10년 정도 사이에 한 번씩 교체하는 장비여서 그래서 좀 더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술국을 대표해서 출연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기술국에서 어떤 존재가 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기술국에서 이제 담당하는 방송 기술이 물론 신기술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SD에서 HD 화질로 넘어갔고 이제 추후에는 UHD까지 가겠죠. 하지만 그 전에 중요한 게 이제 현재까지의 기술을 다 파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신기술보다도 지금까지 선배들이 쌓아오셨던 노하우나 이제 경험들을 좀 빨리 다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를 좀 배우고 저도 후배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좀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YTN 24시간 생방송을 하면서 사고 없이 좋은 방송 송출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빠른 옴부즈맨 프로그램 그 기록을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 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경기 수원시에 사는 A씨는 지난 3월 평소 앓던 당뇨 증세가 나빠져 발가락 4개를 잘라냈습니다. 절단 수술 이후 A씨는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됐고 자유로이 움직이던 일상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받고자 장애인으로 등록하려 했지만 심사 전문기관 담당자로부터 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한쪽 발로는 인정을 안 해준다. 그래서 신청을 해도 소용없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우리 정부가 공식 사과하고 진상을 규명하라는 내용의 기사가 방송됐습니다. 이에 대한 시청자들의 엇갈리는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 전쟁 관련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지난 1968년 한국군의 학살로 주민 135명이 넘게 희생당했다며 공식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전했는데요. 민간인 복장한 베트콩이었지. 학살이 아니고 군인과 민간인의 경계가 없었던 거다. 게릴라와 민간인 구분이 잘 안 가니 어쩔 수 없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진상규명 먼저 하고 전범죄가 있다면 보상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 아픈 역사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사죄해야. 잘못은 깨끗이 인정하고 사죄해야 독일처럼. 특히 사과하고 보상하지 않는다면 일본과 다를 게 없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더불어 여러 차례 사과하려 했지만 베트남 정부가 받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동안 여러 차례 베트남에 사실상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승전국이 굳이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유감의 뜻이라는 애매한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베트남 정부가 아닌 민간 그리고 시민단체 차원의 문제 제기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에 대해 시청자위원회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 군인에 의한 그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서 베트남인들이 어떤 진상 규명과 화해를 위한 위원회에 그 사건 규명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한 그
그 일에 대해서 다른 매체에서는 거의 보도가 되지 않거나 한겨레 정도에 대해서만 한겨레 정도만 이렇게 보도가 간단히 넘어갔는데 YTN에서는 이 부분을 또 기사로 만들어 주시고 하셨더라고요. 양국 간의 미묘한 입장 차 등으로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진실을 위한 규명이라면 외면하지 않고 관련 내용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양성 숫자를 보도할 때 정확한 위험도라든가 그 발생 이유를 알 수 없을 것 같아서 몇 명 검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몇 명이 양성 판정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 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그리고 질문으로 채워집니다. 저희 YTN 방송에 대한 많은 의견들 YTN 홈페이지 또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